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루프문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프문 반복문이에요. 특정 코드를 계속 반복을 해요. 종료 시점 때까지. 그래서 어떤 시작 지점과 끝 지점 저장을 해놓고 그거를 반복적으로 코드를 실행하는 건데, 그 루프문을 작성하는 게 이제 for랑 while이 있습니다. for랑 while이 있는데, 자, for랑 while은 약간 달라요. 작성 방법도 틀리고 돌아가는 로직도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각각의 특징들 한번 보고 한번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for랑 while이 루프문이고, 여기 continue와 break는 이 루프문을 돌릴 때 있어서 하나의 장치 같은 거예요. 계속 진행을 할 건지 아니면 멈춰 세울 건지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게 그 사망 연산자를 설명드리면서 제가 리스트 컴프레hension이라는 게 있다고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한번 활용해서 리스트를 작성하는 거를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포문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터러블하다는 게 이제 반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순서가 있는 리스트 타입이나 튜플 타입이나, 자, 딕셔너리 같은 경우는 순서는 없지만 하나씩 꺼내와서 대입을 할 수는 있죠. 예를 들어서 뭐 dict values, dict keys 혹은 dict items 하면서 이터러블은 가능하죠. 하나씩 꺼내올 수는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들을 대입을 시킨 다음에 그 개수만큼 실행을 한다라는 겁니다. 작성법은 지금 보여다시피 이제 for 변수 in 범위,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실행문 작성을 하는 건데, 한번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간단히 예시를 통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작성법은 이렇게 돼요. for 하고 I in range 그 다음에 10 이렇게 하는데, 자, 일단 여기까지만 작성을 하고 설명을 해보면, 여기 in 다음에 작성되는 게 범위 값이에요. 이 range라고 하는 값은, 자, 어떤 특정 시작 지점부터 끝 지점까지 개수를 쭉 나열을 해주는 건데, 여기에 작성을 하지 않으면 시작이 0부터 시작을 합니다. 디폴트가 0이에요. 0에서부터 10이라고 하는 것은 10까지 간다가 아니라 10 바로 앞까지, 그러니까 횟수로 따지면 10번이 되는 거지만 출력하는 값은 9까지 나오게 돼요. 자, 그 값을 하나씩 이터러블하게 반복적으로 돌아가는데 그 값을 i에게 돌려줍니다. 자, 간단히 다시 설명하면, 이 range 걸고 숫자를 쓰면 시작과 끝을 넣는데 안 쓰면 0부터 시작하고 하나씩 먼저 i에게 줍니다. 0이 i에게 가고 한 바퀴 돌면 1이 i에게, 2가 순차적으로 계속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그거를 출력을 통해서 볼게요. 이렇게, 자, print i 하고 출력을 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0부터 9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range가 0에서 9까지의 숫자를 반복적으로 i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할당을 하는 거죠. 그렇죠? i에게 0부터 하나씩 순차적으로 줍니다. 그 순차적으로 주는 거는 밑에 실행문이 다 끝나면 다음 숫자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0 주고 프린트 0 하면 끝난 거죠. 그러면 range가 다음 숫자 1을 i에게 주고 다시 실행, 이거를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숫자가 10까지 나오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하나 적은 값까지 딱 끝난다는 겁니다.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포문의 작성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응용하면 다음과 같이 우리가 구구단, 어떤 특정 구구단 하나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구구단 7단 하나 만들어 보죠. 7단 출력해보기. 자, 그러면 for I in range, 구구단은 0부터 시작하지 않고 1부터 시작하죠. 그러니까 우리 시작은 1부터로 지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끝나는 건 9에서 끝나야 되니까 역시 10을 써주면 되겠고요. 여기 콜론 꼭 작성하고 여기서 엔터 치면 내려가요. 그쵸? 여기 들여쓰기는 스페이스로 정확하게 4번이에요. 4번. 4번. 자, 그리고 프린트 해줍니다. 그 다음에 좀 보기 좋게 7단이니까 7 곱하기 뭐는 몇,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게 이렇게 작성해 볼게요. 7 곱하기, 자, 여기서 딱 끈 다음에 콤마 i, 그 다음에 콤마, 그 다음에 스트링 해서는 띄고 콤마, 실제로 계산하는 값을 여기서 이제 7 곱하기 i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실행해 볼게요. 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기 좀 보기 안 좋네요. 이렇게 할게요. 자,
여기도 별로네요. 자, 이렇게 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스트링이에요, 그쵸? 여기는 스트링 타입인 거니까 그대로 그냥 이렇게 나오는 거고, 여기 i는 레인지에서 값을 받아서 하나씩 하나씩 순차적으로 돌아가는 거죠. 맨 처음에 1부터 시작하라고 지정을 했으니까 1을 i에게 주고 여기로 들어가죠. 그리고 여기도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까지 다 그대로 출력이 한번 끝나면 다음 레인지가 1이 끝났으니까 2를 i에게 주고 반복 3, 4 해서 9까지 해서 이렇게 구구단처럼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해되시겠나요? 이 레인지는 그래서 여기 앞에 시작 범위, 그 다음에 끝나는 범위. 근데 이 숫자보다 하나 적은 값에서 끝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터러블이기 때문에 저렇게 꼭 레인지 말고도 스트링이나 리스트나 튜플이나 딕셔너리 전부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한번 다른 타입으로, 다른 데이터 타입으로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문장을 하나 써보는데 hello python. 자, give me your word. 자, 이렇게 문장을 작성을 했어요. 그러면 텍스트도 이 스트링 타입도 하나씩 반복해서 글자를 꺼내올 수 있어요. 그쵸? 글자를 하나씩 꺼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for I in, 자, range를 쓰지 않고 텍스트에서 받아오는 거니까 여기 텍스트라고 작성해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쓰이는 이 데이터 타입이 반복이 가능한 데이터 타입이면 돼요. 자, 여기에 반복이 가능한 데이터 타입이 들어가면 된다. 그리고 똑같이 한번 print I 이렇게만 해보면 여기에 텍스트에 있는 이 단어들, 이 알파벳 하나하나가 다 따로따로 출력이 됩니다. 이렇게 HELLO 띄어쓰기도 마찬가지고 파이썬 띄어쓰기 이렇게 쭉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in 다음에 작성되는 여기에는 반복이 가능한 데이터 타입이 들어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 작성할 때는 자, 이터러블한 데이터 타입, 반복이 가능한 데이터 타입을 작성해주고 여기서 변수명은 여기 똑같이 써주면 이제 이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쵸?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나중에 리스트나 딕셔너리나 모두 되는데, 자, 몇 개만 좀 더 반복을 해볼까요? 그러면 자, 딕셔너리 하나만 만들어 보죠. 딕셔너리 하나 만들어서 자, hi value는 hello, 그 다음에 hi everyone 그 다음에 hello world. 이상하게 hello 다음에 world가 자꾸 입에 붙죠? 그쵸? nice hello world python. 자, 단어는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자, 이렇게 하면 딕셔너리가 이제 생성이 될 텐데 여기서도 한번 볼게요. 어떻게 나오는가. 만약에 딕셔너리를 그냥 만약에 이렇게 for I in dic 이렇게 해주고 그냥 print i를 해주면 사실 여기서 나오는 거는 전부 키값만 나와요. 그쵸? 키값만 나옵니다. 자, 그러면 value 값을 뽑고 싶은데요. value 값을 뽑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자, 여기는 꼭 i라고 쓸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이 쓰시고 싶은 걸 쓰면 되는데 웬만하면 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걸 쓰시면 좋아요. 뭐 여기 내가 단어다 혹은 내가 여기다 value다 이렇게 난 value를 뽑는다 라고 해서 value라고 쓰면 value라고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dig에서 우리가 values 하면은 value 값들만 뽑아오죠. 그 다음에 print 뽑아내는 건 value니까 여기에 value를 그대로 써주셔야죠. 그리고 출력을 하면 value 값들만 나오죠.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는 이터러블 반복 가능한 데이터 타입을 넣어주면 여기서 받아서 밑에 실행문에서 쓸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자, dic values가 이터러블 한 거는 여러분이 딕셔너리 타입 공부할 때 많이 보셨죠? 이걸 출력하면 약간 리스트처럼 생긴 애가 나옵니다. 그쵸? 리스트는 아니지만 리스트형으로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값들을 하나씩 받아서 쓸 수 있다. 즉 반복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쵸? 자, 제가 뽑은 퀴즈를 내려고 준비를 해봤는데 사실 처음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내용이. 그래서 그냥 이 포문을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 수 있구나를 한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수학에서
여러분이 중학교 한 1, 2학년 때 배우는 최대 공약수 구하는 거를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최대 공약수가 뭐였는지 기억이 잘 안 나신다면 여러분 조금만 검색을 좀 해보세요. 아니면 나중에 수학 수업을 간단하게 한번 들어보시면 또 좋을 것 같고요. 자, 최대 공약수 구하는 걸 해볼 텐데, 그쵸? Great Common Division. 자, 볼게요. int에 숫자를 이제 좀 넣어 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숫자 이렇게 받아주고, 두 번째 숫자도 받아주죠. int에 input 두 번째 숫자. 자, 이렇게 받아줄게요. 다음에 밑에 내용은 잠깐 숨겨주고, 자,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포문을 이용해서 우리가 두 개의 숫자를 받은 것을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걸 해볼 거예요. 포문을 이용해서. 근데 조금 바로 로직이 이해가 안 되더라도 천천히 한번 뜯어보면서 하나씩 해석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작성은 이렇게 가요. 자, 포문을 이용해서 숫자들을 하나씩 나눠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할 거예요. 그쵸? 우리 최대 공약수 구하는 방법을 조금 더듬어서 생각해보면 두 개의 숫자를 동시에 나눌 수 있는 숫자들을 찾아가면서 나눠보고 더 이상 같이 나눠지지 않으면 나눌 수 있는 숫자들만 구해서 딱 곱했죠. 그게 최대 공약수였죠. 그쵸?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for i in range를 쓰는데 a랑 b 값 중에서 큰 값을 선택을 할 거예요. 자, 큰 값. 둘 중에 큰 값을 선택하거나 여러 개의 무리가 있을 때 숫자가 제일 큰 걸 찾아낼 때는 max라는 함수를 써줍니다. max a, b. 그럼 a와 b 중에 큰 친구가 나오겠죠. 그쵸? 그 친구가 나오고 이 친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제일 큰 숫자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시작 범위가. 그 다음에 1까지. 사실 1까지지만, 그쵸? 아시다시피 어떻게 들어가는지는 알죠? 이거를 역순으로 돌릴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역순으로. 자, 그 다음에 조건절을 걸어서 a %i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a라는 숫자를 i 값으로 나눴을 때, 그쵸? 나머지를 구하는 거예요. 나머지가 없고 and b도 마찬가지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없다면, 자, 동시에 나누는데 나머지가 없으면 그 친구가 뭐가 되는 거냐면 바로 최대 공약수가 됩니다. 제가 왜 이게 지금 최대 공약수가 되냐면, 보세요. 큰 숫자부터 시작을 해서 나누기 시작했죠. 제일 큰 숫자로 나왔는데 둘 다 나눠졌어요. 그럼 바로 끝나죠. 그쵸? 그래서 최대 공약수는 여기에 포맷 함수를 또 이용하면서 입니다 라고 하고 여기에 format i 라고 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주면, 자, 조건절까지 계속 쓰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다 구해놓고서 또 반복을 하면 얘가 숫자를 계속 돌려서 나중에 1까지 나눠주러 갈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의미가 없죠. 왜냐면 얘는 계속 나누고 나눠지면 또 최대 공약수라고 막 우길 테니까. 그래서 최대 공약수가 구해지면 바로 끊어줍니다. 이게 바로 브레이크예요. 브레이크는 루프문이 반복해서 돌고 있을 때 여기서 딱 끊어줄 때 씁니다. 이해되시겠나요? 여기까지 실행문이 딱 들어왔다. 그러니까 조건절을 만족시키면 여기가 출력이 되고, 그럼 그 이상 반복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럴 때 브레이크를 걸면 이 루프문이 끝납니다. 이게 아무리 범위가 남아있어도 루프문이 끝나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이 조건절이 true가 안 된다면 그럼 얘는 else를 가야 되는데 딱히 출력할 게 없죠. 그럴 때는 그냥 넘긴다 해서 continue 이렇게 작성합니다. 그래서 continue는 이게 이 조건절이 만족을 못했어요. 그래서 else로 들어왔어요. 근데 딱히 출력할 게 없죠. 그럼 다음 하면서 넘기는 거죠. 그래서 continue를 작성하면 바로 그냥 다음 루프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break는 중지시키는 거고 continue는 다음으로 넘겨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제가 첫 번째 숫자로 16을 넣어보고 두 번째 숫자로 24를 넣었더니 최대 공약수가 8입니다 하고 딱 끝나죠. 자, 실제로 16과 24의 최대 공약수는 8이 맞아요. 그쵸? 그래서 여러 개의 숫자를 다 확인을 하는데
큰 숫자에서부터 거꾸로 가게 되면 조금 더 빨리 끝날 수 있어서 제가 여기 맥스 함수를 썼고요. 여기 레인지에서 마이너스 1을 하면은 역순으로 돌아간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해주면 돼요. 왜냐하면 큰 수에서 작은 수로 가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컴퓨터 생활했을 때는 계속 증가하는 걸로 계산을 해요. 0에서부터 아까 레인지 10을 했을 때 0에서부터 9까지 올라갔었죠. 그쵸? 여기서 이렇게 가면은 얘는 1에서부터 10까지 올라가니까 하나씩 올라가는 걸로 당연히 계산을 해요. 그래서 여기 큰 수에서 작은 수로 내려가라 라고 명시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 1을 작성을 해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큰 수에서 작은 수로 내려갈 때는 여기 뒤에 마이너스 1을 명시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조건절을 이용해서 A라는 값과 B라는 값이 I 값으로 동시에 나누어 떨어졌을 때 우리는 그걸 최대 공약수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겠나요? 조금 어려울 수 있긴 한데 이거를 한번 이해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조금씩 뜯어서 보시는 거를 연습을 좀 해보세요. 남의 코드 같은 걸 또 볼 때 공부 학습이 되는 방법은 천천히 뜯어보면서 이해를 하는 게 또 학습 효과가 좋습니다. 그렇게 한번 보시도록 하고요. 자, 이해가 안 되시면 언제든 피드백 남겨주시고요. 자, 계속 좀 진행을 해볼게요. 이 포문을 이용해서 또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퀴즈가 짜잔 하고 나타났죠. 볼게요. 자, 이번엔 뭘 할 거냐면 리스트 안에서 리스트의 데이터를 꺼내서 출력해 본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리스트 안에는 데이터를 하나씩만 넣었었어요. 그쵸? 연습할 때 뭐 ls는 하고서는 데이터를 그냥 이렇게만 몇 개 쓰고 끝을 냈었죠. 근데 이 리스트 안에 또 다른 리스트가 이렇게 생성이 될 수도 있어요. 그쵸? 리스트 안에 리스트가 또 생성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리스트 안에 리스트가 두 개나 있는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여러 개가 있고, 이게 나중에는 이제 여러분이 패키지 수업을 들을 때 넘파이에서는 차원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게 되는데, 자, 이렇게 리스트 안에 리스트가 있을 때 리스트 값 하나씩 꺼내오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은데 리스트 안에 리스트가 있을 때는 출력하는 게 조금 복잡해지죠. 그래서 이거는 연습하는 차원으로 제가 퀴즈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걸 토대로 여러분이 꺼내보는 거를 한번 연습을 할 건데, 자, 같이 보도록 하죠. 일단 이렇게 먼저 제가 만들고 싶은 이 로직은 뭐냐면, 백화점 같은 데서 보면 저희가 등급별이 있죠. 고객들 등급을 나누는데 거기서 얼마 금액 이상 사용한 분들한테는 막 발레 파킹도 해주고 그다음 우대 주차장도 해주고, 뭐 좀 안 되시는 분들은 저기 지하 밑으로 내려가시라고, 그쵸? 막 이러기도 하는데 그거를 좀 비슷하게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리스트를 이렇게 VVIP 하고 금액을 한 5천만 원 네, 이렇게. 그 다음에 VIP도 하나 하죠. VIP는 얼마 할까요? 한 3천만 원 할까요? 네, 이렇게 해보고, 그 다음에 VIP도 하면 플래티늄? 네, 플래티늄에서 2천? 네, 저는 백화점이랑 거리가 좀 멀어서. 자, 그 다음에 그래도 온 고객들은 가족이야, 패밀리, 이렇게 해서 우리 가족들 1,000만원 이렇게 리스트 하나 만들고요. 제가 이제 이 리스트를 만든 다음에 뭘 하고 싶냐면은, 자, 여기 보시면 이 금액을 보고 이 금액을 토대로 등급을 얘가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내를 해주는 겁니다. 주차를 뭐 발레 파킹을 해드리겠습니다. 혹은 우대 주차장에 주차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저기 지하 한 12층으로 내려가세요. 이렇게 안내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판별을 하려면 이 리스트, 큰 리스트 안에 있는 작은 리스트에 있는 이 금액을 보고 판단을 해야겠죠. 그래서 리스트 안에 있는 리스트를 꺼내서 출력을 하는 겁니다. 그쵸? 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여기서 드릴 힌트는 뭐냐면 바로 인덱스예요. 인덱스를 이용해서 출력을 하는 겁니다. 인덱스를 이용해서 출력해보기. 자, 인덱스를 쓰고
역시 for문을 한번 써주는 게 좋겠죠. for문을 쓰고 그 다음에 조건 if랑 elif랑 else를 이용해서 출력을 또 조건을 걸면 되고요. 출력하고 싶은 문구는 여러분이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자, 등급은 VIP 이상은 발렛 파킹. 제가 이거 명시해야 될까요? VIP 이상은 발렛 파킹. 그 다음에 플래티넘은 우대 주차장. 그 다음에 패밀리는 지하 12층. 자, 이렇게 너무한가요? 자, 이렇게 이용해서 출력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다음 시간에 같이 한번 풀이를 하도록 하고요.